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관련한 이슈도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 거고요. 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냉전 시대 직전이다라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영향을 파악해 봐야 될 것인지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독일 25주년 통일 기념식에 참석한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신냉전 직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을 그 위험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일단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네. 최근에 국내 언론사도 그렇고요.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도 신냉전, 이 콜드워라는 단어가 의외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서로 이제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애국심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움직임들이 러시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지지율을 아마 이런 걸로 좀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 정치적으로는 우파라든지 보수 쪽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국가 성장률이나 GDP별로 봤을 때는 과거 미국, 러시아로 대별되던 흐름에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으로 대별되는 흐름이 나왔고, 아시아에서 서로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 충돌하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그 경쟁 요인들 그리고 분쟁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신냉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부담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하면은 일단 왠지 국방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까, 군사 비용이 좀 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냉전 시대가 갖는 경제적인 특성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죠? 언급해 주셨던 부분도 물론 해당이 되겠죠. 근데 가장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살기 힘든 시대다 보니까 애국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해처모여가 많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우리 편,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제 냉전 시대 때는 미국 밑으로, 러시아 밑으로 해처모여가 진행되었고요. 그러면서 나토라든지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창설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립을 보이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시아 내에서 가장 우리 눈에 띄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 두 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디에 가입해야 되느냐, 한국은.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내수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역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국방은 미국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경제 쪽으로는 중국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종목 선택에 있어서의 핵심 전략은 글로벌 1위 기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크게 흔들림이 없을 만한 종목으로 최대한 집중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우리나라가 거의 반독점하고 있는 산업 쪽에는 여전히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IT 쪽, 특히 반도체 쪽에 매수가 쏠리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은 버릴 수 있어도 한국의 반도체는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이들 종목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냉전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어서 에너지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네. 최근 들어서 풍력주들의 흐름이나 아니면 정유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지만 이 태양광 관련주들의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떠한 점을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지 그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에너지 시장의 장기적인 핵심 키워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율화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는 발전소를 만드는 기업, 근데 발전소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송배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든지, 또 실제로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목만으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 LS산전, 효성, 한국전력으로 이루어지는 밸류체인을 ETF 형태로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적용하기 쉽지 않고,
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로 봤을 때는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그린 에너지 쪽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그다음에 밸류체인별로 봤을 때는 각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최상단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매매 외에는 특별한 대응 방법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높이지 말아야 될 단기적인 전략이고요. 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주 전략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장에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바로 한중 FTA인데요. 그렇죠. 오늘 오전 내에서 뭐 타결이나 가결이냐 결정이 날 겁니다. 네. 뭐 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뭐 화장품이나 문화 콘텐츠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이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2년을 끌어왔던 이슈고요. 네. 한국과 중국 정상 모두 올해 내로 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의 내 하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올해 내에는 물 건너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각 업종별로 올 한 해 성적표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석유 제품 쪽은 올해 성장이 많이 줄었고요. 반대로 무선통신기기나 반도체 쪽은 자동차 부품 쪽은 오히려 많이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굉장히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FTA가 체결되게 되면 관세가 높은 쪽이 수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가 높고 낮은 것을 잘 구분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IT 제품 쪽은 전반적으로 관세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실제로 중국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제한적인 반면 자동차 쪽은 굉장히 관세가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쪽에서도 완성차는 현지 공장에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는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특히 중국차도 지금 전기차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은 무려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FTA가 실제로 체결됐을 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적이 늘어날 종목은 자동차 부품 쪽, 그중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이 가장 떨어지는 단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국에 어떤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느냐를 쭉 살펴봤더니 아직까지는 석유화학 제품들을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국 대비해서 지금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섬유 제품을 포함한 이런 쪽도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이 날아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서는 만도나 한라 비스테온 공조, 그리고 실제로 완성차 쪽에서는 현대차보단 기아차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직수출이 가능한 종목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형주보단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LED 쪽도 수출이 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LED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과 FTA가 체결되게 되면 관세율이 낮아져서 수출이 늘 거다. 그렇다면 국내 대표적인 종목인 LG이노텍,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매수 요인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다른 산업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정말 실적이 뭐가 늘어나는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다 쫓아가진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슈 분석에서 에너지 패권 다툼 속에서 살펴볼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전히 FTA 관련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국내로 초점 맞춰 이어가야겠죠? 네, 시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